신소재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 박사, 전산물리학을 키스트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함께 하면서 예전에는 저는 과학자였는데 나는 과학자인가 사업가인가 다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스타트업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최초 웹 기반 소재 및 화학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회사인 버추얼랩의 박민규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아무래도 제가 스타트업에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원생들 혹은 대학생들 그리고 진로 탐색에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꿈꿔왔던 사람이고요. 위험한 일은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꿨던 커리어는 군대를 다녀와서 착실히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평생 잘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코딩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학부 다닐 때 물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수능을 볼 때도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같이 물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전산재료 과학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학에서도 이렇게 알고리즘 개발을 해서 시각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렬하게 와 닿았었고요. 내가 이제 인생에서 재밌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거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실은 포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굉장히 크게 불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도 같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한국에서 저는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애국심도 좀 있는 편이고요. 키스트의 계산과학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한 곳에서 먼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1년간 일을 하게 됐고요. 과제를 진행을 하던 중에 이민호 대표님을 만나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매테리얼 스퀘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더 더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키워가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버추얼랩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규모가 좀 많이 커져서 총 18명 정도가 가상 연구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갈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다 정치련 박사님들,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민호 대표님을 만나고, 아니야, 내가 원래 목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내 꿈이었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기업과 국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자한테 가는 스텝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오래 걸린다는 말은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잊혀질 수도 있거나 혹은 변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누구나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사업화가 되기도 하고요. 출연년 이후에 스타트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는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버추얼랩에 있었고 더 큰 스타트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트업으로 온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추얼랩은 가상 실험실이란 뜻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요. 연구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버추얼랩에서 출시한 매테리얼 스퀘어라는 서비스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누구나 쉽게 초기 비용 없이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창업을 했고요. 저는 2017년 출시 이후로 전 세계 100개국 18,000명의 연구자와 함께 커져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아가서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상 실험실을 만드는 게 저희 버추얼랩의 목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짜 몇십만 원만 결제해줘도 너무 고맙겠다, 몇만 원만 결제해줘도 대표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에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에 납품을 하게 된, 최초로 하게 된 대미 수출 계약이었고요. 좀 더 서비스가 확장돼서 카이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에서 미국에서는 조지아 공대의 화학과에서도 수업에 도구로 활용할 만큼 매테리얼 스퀘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도 이제 플랫폼 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정부출연연구소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1의 가속도를 가지고 R&D 환경을 이만큼 발전시켜 왔으면 내년에도 보통 그 정도 가속도로 일정하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음의 가속도일지 양의 가속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이제 음의 가속도의 기울기가 크다 이러면은 파산 혹은 이제 망한다라는, 이제 양의 가속도로 굉장히 높게 간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니콘이 된다거나 타임즈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뭐 기업이 이렇게 등재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감도 자주 들어요.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울 때는 좀 더 열심히 이제 뭐 밤을 새가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다거나, 이 나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장점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지만 다시 할게요. 내 속마음이 너무 다 나와버려서. 스타트업의 장점은 노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갈지 안 갈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시켜서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반면에 재정이 늘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엄두에 두셔야 되는데, 저랑 대표님이랑 많이 하는 얘기가 망망대해 속에 배 한 척, 굉장히 어두운 바다 위에서 항로를 정해놓고 가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따라서 쫓아가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보물섬일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고 있다고 믿고요, 그곳으로 항해하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과학자에서 사업가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과학자로서 제 커리어 패스를 쌓고 있었는데, 버추얼랩이라는 스타트업에 오면서 마케팅도 알게 됐고 세일즈도 알게 됐고 경영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이제 지분 구조라던가 이제 제가 그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는 과학자인가 사업가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끔은 하지만 여전히 즐겁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 배운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 제 역할이 세일즈랑 마케팅 쪽도 많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학생 때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길게 박사학위를 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석사, 박사에서 7년 정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노하우는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고, 이 방법이 가능할까? 이미 가능하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불가능해 보이는 걸 도전해야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들어야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열정과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능동적이냐, 내가 가진 도메인 지식을 잘 쌓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도전과 창의 정신을 가지고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을 꼭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10초에 하나씩 줄을 그어라 라는 일을 시키면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변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고요, 뭔가 짜릿한 인생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꼭 인생에 있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련에 갔다가 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학교에 갔다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거를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로서 할 수가 있고, 그 일을 발전시켰을 때 어떠한 연구자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오는 뿌듯함이나 만족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을 꼭 선택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그 중에 한 번은 스타트업을 고려해봐라.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선택일 수도 있고요,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선택을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이 맞다고 믿고 스타트업처럼 쭉 나아가시면 보물섬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